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디자인 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내 커리어는 디자인 하나였는데 여기서 디자이너 이 길을 포기한다면 나는 뭐지? 디자이너가 아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자이너를 그만두니까 디자인은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래 언니 치카치카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디자인 학교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난 10년간 프리랜스 디자이너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로 사업자도 내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에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대를 디자인에 다 바쳤지만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체능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진로를 딱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자주 했던 생각이 내가 어떻게 미술을 해?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뭐 전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에서 끝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엄청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취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예쁜 걸 좋아하고 꾸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흔한 초딩이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부보다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오는 시험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미술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다가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 1년 정도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영어를 가기 전에는 아예 못했다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배움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에서 반해서 그 외국어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고에 합격을 해서 교부까지 마치고 입학 절차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일로 인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저희끼리 하던 농담 중에 인도가 내시면 뭐게 했을 때 인도네시아라고 했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는 건 그거뿐이었어요. 근데 막상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한국에 살 때는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공부 이외에 또 다른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시 미술을 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미국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학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그때 장학금도 안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장학금 막 전액자금급 준다고 오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학교만 안 줬어. 근데 또 제가 장녀이고 또 효녀 호소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 힘들게 주신 기회를 날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미술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산 시기가 이 대학교 시기일 거예요. 저희 학교 특징이 1학년 때는 전공을 안 정하고 2학년 때 다 같이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저는 나름 생각한 게 이 비싼 학비를 어떻게 하면 약간 뽕 뽑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취직이 잘 되는 전공이 뭘까 했을 때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전 사실 그래픽 디자인이 뭔지도 몰랐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픽 그러면은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되게 자유로운 전공이라서 영상을 만들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책을 만들어도 되고 도자기를 만들어도 되고 그랬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던 그런 분위기였고 저는 주로 인쇄 작업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웹 디자인은 좀 싫어했고 과제로 직접 디자인한 다이어리 만들어가고 스티커 만들어가고 귀여운 애니메이션 만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디자인 작업 자체보다는 그 작업을 완성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는 게 저는 100배 정도 더 좋았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최대한 잘 보여주고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저는 오히려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예쁜 작업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올리고 막 어그로를 엄청 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 2학년 때쯤부터 돈을 받고 외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받진 않았죠. 근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고 뿌듯했어요. 디자인이 컴퓨터 스크린에만 있던 게 실물로 만들어져서 그게 또 상점 샵 같은 데서 소비자한테 보여지고 판매까지 된다는 거에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업적인 부분 해결부터 클라이언트 소통, 영업,
그리고 디자인 실무 작업까지 몇 년 동안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컸고, 디자이너 업무 특징상 계속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하는 만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주말, 밤낮 없이 계속 클라이언트와 소통해야 하는 점도 저의 예민한 성격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브랜딩, 패키지 디자인이 좀 주관적인 이유로 결정이 되는 게 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말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계약서에 수정 몇 회까지만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도 저는 혼자 하는 스튜디오고, 제 또 이것도 성격상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는데 저 이제 계약상으로 수정 여기까지니까 이제 가져가세요.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MBTI가 파워 J거든요. 근데 디자인 외주 업무가 좀 변동적인 부분도 많고 그때그때 알아서 유연하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은 업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 일이야 원래 힘들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 그림, 디자인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취미고 그걸 넘어서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싫어지니까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다른 디자이너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다른 디자이너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좀 스스로가 되게 나약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디자인 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내 커리어는 디자인 하나였는데 여기서 디자이너이기를 포기한다면 나는 뭐지? 디자이너가 아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렇게 포기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자이너를 그만두니까 디자인은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되었어요. 이 다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